금호 15구역 오늘 하이리버 매매집 6억 8천짜리 보여주면서 또 금호 15구역에 대해서 한 바퀴 돌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이렇게 3-4군데 단지를 도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도배 아닌 도배가 되죠. 지금 색칠한 곳이 이제 공원이 앞에 지어지는 111동인데 33평. 지금 우리들 딴에는 금매 9억짜리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안 나와요. 분양권 재개발 시장은 입주권의 경우에 권리가액이라고 해서 옛날에 갖고 있던 주택을 평가를 좀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받은 금액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는데요. 추가 분담금은 33평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 포함해가지고 한 5억 7천, 5억 5천 요 사이인데, 만약에 권리가액이 1억이다 그러면 4억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거죠. 건설사가 공사를 통해서 돈을 받아가는데 계약금 20%, 중도금 10%씩 6번 60%, 그리고 잔금 20%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사업을 하는 곳들은 계약금 20%를 포함해서 중도금 60%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0%에 대해서 60%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고 조합원이, 그리고 20%는 현금 납부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8월 2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하는 사람들은 계약금 20%를 포함해서 총 80%를 대출을 받는 중에서 40%만 승계가 가능하고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금호 15구역 111동 33평 9억짜리 매매는 실질 현금이 6억 5천 정도 필요한 걸로 이제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에 매매가 잘 안 돼요. 이제 9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 신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입주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고란에, 실거래가 신고란에 써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 신고를 지금 8월 30일 이전에 다 해놓을 예정이고, 사실 다 했고요. 이제 금호 15구역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 주 8월 31일 이전에 이제 110동에도 4층인데 7억 2,500짜리 매매가 있거든요. 제가 한 달, 2달 전에도 112동으로도 7억 3천에 매매를 했었는데 110동에 4층이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7억 2,500에 매매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9월 이전에, 2일 이전에 해서 그 자금 출처나 자금 계획에 대해서 신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봐집니다. 네. 오늘은 건설사가 쉬는 날이라서 이쪽에 쪽문이 열려있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쪽문은 열려있구나. 그러면 쪽문을 통해서 좀 가볼까요? 네, 여기 신호 건너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빨간불에 건널 수 없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 차에다가 책을 넣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냥 올라갈까요? 그 쪽문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그냥 올라갈게요. 일단 여기가 금호자의 1차인데 금호자의 1차는 590세대, 80세대 이렇게 되는데 상가를 너무 많이 크게 지어가지고 처음에 조합원들이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옥수파크힐스라고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상가가 굉장히 칸이 작거든요. 근데 옥수파크힐스 가보면 108동하고 109동 사이에 올라가는 상가 엘리베이터, 그리고 그
입주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색하게 되어 있어요. 상가 엘리베이터 갔다가 옥상에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그 뒷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 조합에서 혹시라도 상가 미분양 날까봐 겁을 먹고 그거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옥스파크힐스에 상가를 얻으시는 분들이 약간의 불법으로 그 시멘트로 막혀 있는 공간을 이제 확장을 해놨죠. 확장을 해가지고 쓰는데, 민원을 받으면 뭐 과징금을 내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요 금호 15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금호 15구역도 상가가 지금 보면 여기 백구동 아래쪽에 상가가 있고, 그리고 저 뒤쪽에 113동 쪽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 그런 상가들 몇 칸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부동산 사장님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동산이 최소한 5개는 들어올 것 같은데, 그 5개 들어오는 것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이제 칸이 없으니까 계속 금값이죠. 그래서 월세는 300이 작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고, 그 금액은 한 350에서 400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 이제 나갈 것 같고. 자, 우리는 금호 15구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금호 15구역 이름은 금호파크힐스. 금호파크힐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역세권이라는 것도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제 입구에 나와서 지금 101동을 지나쳐가지고 신금호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금호역은 처음에 보면 이제 금호 파크힐스에서 초역세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8층 그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지하철 타고 올라가는 시간은 꽤 걸립니다. 단점 아닌 단점이죠.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여기가 또 강남을 나가기 위해서는 신금호역 뒤로 해서 동산초등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뒤로 돌아서 남산타운을 거쳐서 한남대교로 넘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두 번째로는 금호사거리를 건너서 용비교를 거쳐가지고 성수대교나 반포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여기 신금호 파크자이가 보이네요. 현재 20평대가 뭐 7억 7천 이 정도 나오고, 30평대가 9억에서 9억 5천 사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현명한 판단을 해보면 저기서 보이는 한강 조망은 먼 한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치를 부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지에 신금호 역세권의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실거주도 접근하면 신금호 파크자이는 괜찮을 것 같고, 금호 파크힐스는 아무래도 2018년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이고 단지 세대수가 1400세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유인이 있는데, 이번 파리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또 지켜봐야죠. 왼쪽으로 신호를 건너면 달맞이봉 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한 3만 평 정도의 평지로 워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죠. 바로 신금호역 쪽에서 올라오는 거 말고 금호 15구역, 금호 파크힐스 쪽에서 바로 공원을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대형마트 홈플러스도 있네요. 근데 뭐 저는 이용을 안 해봐서 어쩔지는 모르겠고. 백일동 뒤편입니다. 그리고 백삼동, 백사동 이쪽에 일반 분양이 좀 있었어요. 일반 분양들은 어느 정도 지금 물건이 나오죠. 왜냐면 2년 일반과세 되는 시점에서 올해 말까지 전매를 해야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50%, 그러니까 55% 중과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가벼운 일반 물건을 찾는다 싶으면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도 물건이 있는지는 각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십시오. 저한테는 없네요. 11월 달이 되면 전세, 월세 요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생깁니다. 전세 가격은 25평은 5억 5천을 기준가로, 33평은 7억을 기준가로 이렇게 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건 지켜봐야죠. 뒤로도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교회를 하나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교회인데 이것도 교회인가? 하여튼 두 개가 지어지고 있고, 저기 교회는 원래 빠져 있었는데 넣어가지고 교회를 지어지나 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수 있게 해줄래나? 그것도 이제 관건인데, 단지 안쪽에서 볼 때는 들어오는 입구는 없더라고요. 근데 교인들도 있고 하니까 뭔가가 통로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구멍이 하나 생길 것 같고,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저 두산 이브가 200세대가 조금 안 됐는데 저희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급하게 매매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이제 금호 15구역 들었으면 저기도 나름 커뮤니티가 좋아지죠. 그 앞쪽에도 상가가 있고, 동선도 뭐 어차피 금호 15구역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역까지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대연산 배수지 공원, 두산 이브, 금호파크 힐스 이렇게 합니다. 이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 농골 사거리라고 그래가지고 행당역 가는 방면이 나옵니다. 행당역 가는 방면에 나오면 행당 한진타운, 행당 대림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살기가 좋아요. 가격이 30평대 기준으로 6억에서 7억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8대책 이전에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조금씩 움직였는데 지금은 또 잠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도 6억 약간 밑에 되게 25평대 샀는데 저렴하게 사다고 했는데 그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가격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판을 통해서 이제 가고 있고요. 네, 농골 사거리 방면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 뭐 금호 29역 할 때도 얘기했는데, 조합원들 집단 대출은 70% 적용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2017년 8월 2일 전에 잔금을 쳤어야 되죠. 그 전에 잔금을 쳐서 자기 소유권이 넘어온 사람에 한해서 집단 대출 받을 때 옛날에 적용했던 70% 적용받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 3월달, 4월달 이제 입주할 때 전세를 놓을 거냐, 월세를 놓을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세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전세를 받아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오늘도 청와대 참모들 이주택자가 많은데 나오지만, 하여튼 뭐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특히 조세 정책은 나라에 대항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하고 살아있는 세무가 같아서 적응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적응받는 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인가 봐요. 막 다 밖으로 나오시네요. 저희 이제 이쪽으로 가면 금북초등학교가 있는데 금북초등학교를 보내죠. 학교는. 그리고 이게 이제 116동, 그리고 108동, 106동, 107동, 113동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농골 사거리
이제 1번 마을버스 타고 저도 사무실 돌아갈 거고요. 여기 아까 봤다시피 블링블링이라고 세차장이 있는데 세차를 워낙 잘해서 제가 아주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근처에다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 금호 15구역이었습니다.